그 지금 법조 카르텔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진정한 카르텔은 지금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특혜가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 또 파장이 커질 수 있을까요? 이거를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종점 부분,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종점 부분, 네. 중부고속도로랑 연결되는 부분이 원래 두물머리 쪽에 있었는데 이게 네. 밑으로 내려오면서 공사비가 1,000억 원이 늘어났다라는 건데 거기에 하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라는 네. 거고 최근 JTBC 보도 보면은 땅이 추가로 더 있다. 좀 더 있다. 네, 더 있다.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어 옛날에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재개발할 네. 때 그 만들었던 시행사 대행사가 있었는데 그 대행사 명의로 땅이 더 추가로 있다 뭐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은 네. 이거를 위에 거를 밑으로 바꿨을 때 네. 얻는 이득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게 된 게 그 주민들이 요구해서라고 하는데 요구한 주민이 지금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단은 요구한 공청회를 주민이 없다. 하거나 뭐를 예.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과 종점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간에 노선이 좀 변경되는 경우는 있는데 시작과 종점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쳤는데 그렇죠. 변경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물머리 쪽에 한 거는 두물머리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혼잡하니까 거기에 출구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네. 교통을 분산시키자는 건데 이게 몇백 킬로 아니고 몇십 킬로 몇십 킬로 내려오면은 네. 이게 그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강상면에 그러니까 가면,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왜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의 타당성에 대해서 공사 기간도 늘어나, 그리고 교통 체증 해소도 안 돼, 그리고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찬성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그 주민의 실체가 없어. 네. 근데 이거를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나고 지금 그렇게 돼서 이게 진행됐단 말이에요. 원희룡 장관은 이거는 늘공들의 책임이다. 네.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장관이 책임만 안 지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좀 앞으로 추가로 네. 나가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파괴력이 클 것 같아요. 파괴력이 있을 왜 것이다. 그러냐면은 지금 민주당 쪽에 TF 쪽의 얘기로는 땅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확인은 안 됐는데 더 있다.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차명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강덕구 의원이 예.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아침에 그 얘기도 했거든요. 차명으로 지금 한 거를 지금 다 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한두 건이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 정부 예를 들면 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영부인 뭐 영부인의 땅이 뭐 있어가지고 이런 게 했을 때는 이거는 예. 국정조사감입니다. 그리고 특검해야 될 그 정도 사안이에요. 지금 워낙 이슈가 많으니까 이게 지금 약간 묻히고 있는데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좀 보고 있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짧게 짧게만 좀 해주십니다.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이게 타당성 그다음에 투명성 근거성에 따라서 하남에서 출발한 고속도로가 이제 양평까지 가는 건데 그럼 하남도 요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5월 달에 좀 갑자기 변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건 원희룡 장관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이 의혹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근거나 이런 걸 분명히 그렇죠. 제시할 필요가 있겠죠.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중점 예정지가 바뀐 후보안이 등장을 한 거죠. 세 개의 후보안. 이게 최종 결정된 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정치권의 공방이 이 문제로 일고 있습니다. 지금 그 후보안으로 검토된 안 중에 세 개 안 중에 하나의 중점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소유 땅이 있다는 거. 그래서 민주당은 타스크포스 팀까지 구성을 했는데 자 일단 의혹부터 정리해 볼까요? 누구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혹을 해야 된다면 제가 먼저 해야 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경 부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지금 우리가 양평 IC 또 양평 JC 그런데 국토부 장관께서는 양평 IC 아니다 JC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던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우선은 JC와 IC는 거리가 거의 가깝습니다. 그냥. 네, 몇 킬로 안 돼요. 5킬로, 뭐 1킬로다라는 얘기도 있고 1킬로에서 넓게 잡아도 5킬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단거리 1킬로로 했을 때 시속 JC에서 IC까지 우리가 보통 빠져나가면은 60킬로 시속으로 한다면은 14초, 15초밖에 걸리지 않는 그 정도 거리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관이 말했던 IC나 JC냐 논란은 이미 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몇십 초 거리다라는 거기 때문에 논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올 5월에 이게 결정이 났어요. 근데 그 전에 2017년도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 21년에 그리고 이제 그 기재부에서 여타 통과가 됐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고 22년 된 타당성 조사 이렇게 쭉쭉쭉 됩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는 그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끝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양평 군수가 바뀌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민으로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갑자기 국토부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평군에 찾아갑니다. 이것을 노선을 바꿔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안을 좀 제출을 해라. 그래서 3가지 안을 제출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땅이 있는 7,000평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종점까지 500m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백지화한다는 전면 거죠? 백지화가 뭐냐면은 그 7,000평 땅하고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종점하고. 고속도로 안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를 안 만들겠다. 고속도로를 전부 다. 자 보세요. 이 고속도로가 왜 필요했었냐. 이거 안 만들어도 문제가 되죠. 이 고속도로가 왜 필요했었냐.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는 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예요. 그게 예. 왜 필요했냐면은 왜 우리 두물머리 그쪽으로 가려면은 양수리. 네네 예. 그쪽으로 관광지죠. 그쪽으로 예. 가려면은 너무나도 복잡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2017년도 예비 타당성 조사지만 거의 10년간 논의돼서 그쪽으로 예. 길을 내자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걸 아예 없앤다라는 것은 오히려 말이 안 되고요. 그 근데 제가 어쨌든 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고 네. 원희룡 장관은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네. 예. 이게 만약에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3개월 만에 이렇게 예타까지 통과가 된 것이 3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었던 것이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 단 2건뿐이었다. 그런데 단 2건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그 일가 땅 포함해서 단 2건인데 그럼 바로 직전 건은 언제 있었느냐? 그것도 20년 전에 한 번 있었대. 네. 20년 전에 한 번. 이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지금 현재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제 차례죠. 예. 저기 신유 교수님 오늘 부탁이 있는데요. 심판 증인하시고요. 이경 부대변인 그리고 저 정치 생명 겁시다 오늘. 가짜 뉴스 하는 사람 정치 그만둡시다. 제가 아니 근데 너무 오래 하셨잖아요. 아니, 저 왜냐면은- 이제 시작했는데 네. 억울하지 아니 않아요? 가짜 하면 저 가짜는- 국민께 심판 받을게요. 네, 아무튼 상품 말씀하시고 받으세요. 자, 지금까지 제가- 잠깐만요. 짧게요. 가짜 뉴스 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태까지 것을 잠깐만요. 그럴듯해 위원님. 보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이미 언론 보도된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가짜 뉴스면 정치 생명 거셔야죠. 저 무슨 정치 말씀하는지 생명 모르겠는데 하여튼 걸겠습니다. 말씀 주세요. 네. 자. 이렇게까지 가짜 뉴스라고도 지금 정치 생명 걸자고 그러니까 하는데 왜 일단 안 걸어요? 말씀하세요. 자, 증인 예. 쓰세요. 아이, 뭐 자, 증인. 제가 왜 자꾸 부동산 부담을 무섭게 주고 나오시네요. 부동산 회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부동산 회사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왜 문제냐? 자, 이 표 보십시오. 표 보시면은 맨 처음에 2023년 5월에 전략환경평가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의식 삼고 있는 게 밑에예요. 요 위에 보시면은 위에가 2021년도에 예타 조사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죠? 맞죠? 네, 맞아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 해보니까 이쪽 위의 지역이요. 산간 지역인 거예요. 인구가 별로 없고. 밑에는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20만 이하로 강원도민이 떨어질 환경에 처해져 있다. 그래서 복소 주민등록제를 제안을 해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의 인구가 용인시보다도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 민원을 해결해야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 군수가 하도 많은 이 서울 송파에서부터 양평까지 하도 많은 민원이 있으니까 이 민원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밑에 지역은 어떠냐.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현재 또 도시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기존 도로와의 연계성이 굉장히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로서 연계를 하고 그래서 효과가 더 좋다. 그래서 바로 뭐가 나냐. 베네피트 앤 코스트 120억이 더 들지만 베네피트가 훨씬 많다.
120억이 더 들지만 1,200억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120억은 네, 어려운 네, 일이죠. 야당의 주장 1,200억은 거짓말입니다. 언론에서 나왔던 거고요. 네, 야당 그건 민주당 주장입니다. 주장이고요. 네. 그래서 밑에를 이번에 타당성 검토를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 안은 오늘 원래 일반인 공람 공고를 해서 민원의 의견을 다 청취한 다음에 정부가 확정키를 한 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 생명 걸자고 했습니다. 네, 거세요. 자, 네. 거짓말하시면 거세요. 아니 저 적을 수 잠깐만요.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기 자, 전에 제가 조금 자, 전에 무슨 보십시오.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지 보십시오. 마시고요. 예. 네, 거세요. 지금까지 네. 저는 자, 보세요. 거짓 자, 뉴스라고 밑에, 할 만한 밑에를 건다 보시면 하지 네, 네.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 위에를 보다는 밑에를 검토를 한 거예요. 그런 이유로.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강화 IC가 신설이 됩니다. 딱 중간에 있어요. 강화 IC. 강화 IC가 쓰고 여기 바로 여사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생기냐. 바로 보시면 강상면 이번에 문제된 JCT가 생깁니다. JCT. 그 밑에 양평 나들목이 생깁니다. 이거는 인터체인지입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분기점입니다. JCT는 분기점이라고 하고요. 체인지는 우리가 나들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뒤에 양평 군이청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양평군입니다. 강원도가 아니라 경기도입니다. 아니 경기도에서. 그래서 강원도로 가는 길 중에 여기에 너무나 지금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 연결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 이것에 따르면 대박이 나는 데는 어디냐. 바로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여기입니다. 강화 IC에 계신 분들. 인터체인지가 어디요? 여기 강화 IC. 강화 딱 IC 중간에 말씀하시는 있습니다. 거예요? 근데 네, 딱 저는 중간에. 서울역의 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여기가 대박이 터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각종 중간중간에 있는 소도시들이 도로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왜 여사이에 가족이 소유했었던 땅이 예. 전혀 문제가 아니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밝힐 수 있는 빨리 부동산 말씀해 주세요. 회사의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죠. 보시면은 여기에 강상면에 분기점이 생기는 거예요. 예. JCT. 분기점은 차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곳입니다. 내리지 않고 돌아 나가는 곳입니다. 차량의 진입로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네. 이거 좀 여쭤보고 자, 싶은 게 JCT 와 돌아 나간다는 게 다른 도로하고 연결만 되는 된다는 도로지 거지? 땅으로 안 떨어진다는데요. 도로 간에 연결을 하는 것이 정션 JCT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분기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희룡 장관이 말씀하신 분기점일 뿐이다. 문제는 아까 그 인터체인지는 기존에 진입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그거는 네. 진짜 진짜로 그쪽으로 그쪽 나가서 지역으로 나가죠. 예. 그러면 그쪽 차도 동네에 세워둘 수 있고 차도 이런데 세우고 빌딩도 세울 수 이거는 있고 다 그렇지가 않다 이 있죠.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사의 땅은 바로 그 말씀하신 나들목이 아니라 예, 예. 이게 분기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분기점은 어떻게 되냐. 차가 들어와서 예. 토지로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바로 차를 돌려서 인근의 도로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 반경 1km 밑에는 어떻게 되냐. 그 차량 운전해 보시면 이렇게 JCT 분기점이 있죠. 그 밑에 다 교각을 세웁니다. 그렇죠. 예. 네, 높은 교각을. 예. 교각의 바로 안에 1km 반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JCT 밑에 땅이 국가로부터 수용이 되면요. 땅 주인들은 기절초풍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교각 밑에 땅이 되고 정부로부터 수용될 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도 1,000억 500억의 이익을 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예. 인터체인지가 네, 아니고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인터체인지가 될까요? 아니고요. 네. 바로 말씀하신 JCT 강성면의 분기점 밑에 교각이 세워지는 위치이어서 알겠습니다. 이 땅은 아무것도 못 쓰고 또 그렇게 되면 여사 일가는 선상까지 또 옮겨야 이따가 됩니다.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이경 맞아요. 대변인. 지금 예, 말씀해 주셔서 대변인. 양평 JC 말씀해 주셨고, 근데 양평 JC 근처에서 가까운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JC라는 것도 쉽게 말씀드리면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이 네, 된다 맞아요. 이거죠. 네. 예. 그런데 제가 아까 남양주 남양평 IC를 말씀드렸어요. 남양평 IC는 고속도로에서 이제 국도와 연결돼서 한마디로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곳인데 네. 그럼 양평 JC와 남양평 IC가
몇 미터 간격이냐? 200m입니다. 그러니까 JCT하고 그렇죠. 남양평 IC. IC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 남양평 IC가 남쪽에 보통 얼추 말씀드린 남쪽에 200m 위로 올라가면은 양평 JC 지금 김건희 여사 가족의 그 근처에 땅. 있다는 것이 JC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JC냐 IC냐 문제될 게 없는 게 200m만 나가면 바로 IC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억지다라는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JC하고 IC하고 거리가 아까 1km라는 게 200m 정도 거리입니다. 200m. 그거를 설명을 예. 제가 아니,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좀 이따, 말씀 좀 좀 이따가요. 드릴게요. 네. 그리고 양평 JC가 그러니까 고속도로 만나는 JC가 3개가 만나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교통량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3개가 만나요. 많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중부내륙 고속도로는 원래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수도권 제2순환선은 작년에 결정이 됐어요. 아직은 이제 뚫리진 않았는데. 네. 예. 그러니까 수도권 제2순환선 작년에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평 JC는 무조건 다 200m 거리 남양평 IC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번에 장관이 얘기해 주셨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올 5월에 갑자기 결정이 된 거 이거 백지화하겠다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미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양평 JC와 김건희 여사 땅이 지금 7,000평이 연결된 거 종전에서 500m 이거 백지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그 JTBC에서 새로운 땅이 또 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된 거예요. 근데 새로운 땅이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양평 JC에서요. 우측으로 한 2시 반 방향, 2시 방향으로 가다 보면요. 2,000평 좀 넘는 땅이 김건희 여사의 가족들이 땅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양평 휴게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양평 휴게소 기초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건물만 올리면 됩니다. 네. 이것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 제가 그거 설명드릴게요. 맞습니다. 네, 죄송해요. 여기 한 말씀만 더 보시면 예, 드릴게요. 하나만 더 말씀만. 하세요.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어차피 중부내륙 고속도로도 그렇고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선 있잖아요. 이것도 작년에 결정됐는데 이 결정된 시점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언론 보도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때 이제 제가 왜 언론에 나올 예정이라고 했냐면은 그때 보도 자료를 제가 보고 확인한 건데 작년에 결정된 것이 갑자기 그때 우리 그 선거 이후에 그쯤에 정권 교체 그때 양평 JC로 연결이 된다가 우리 국토부 보도자료 제가 확인한 바가 있었고요. 네, 정치설명 걸고 말씀드릴게요. 그러세요. 꼭 그러세요. 네. 꼭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네. 그런데 지금 서울의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백지화한다. 이것이 이제 고속도로 그 강남하고 20분 거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로 백지화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연결돼 있다는 게 수도권 제2순환선 중부내륙 고속도로 다 연결돼 있고 7,000평 땅이 있고 7,000평 땅이 있고 2,000평이 넘는 땅이 또 있었다. 근처에 아주 가까이 다 있었다라는 거 언론 보도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예타 통과 후에 두 건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갑자기 10년 가까이 논의됐던 것이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왜 갑자기 3개월 몇 개월 만에 이게 바뀌었냐. 이거는요. 야당의 의문을 가진 게 아니고요. 국민들도 이상하죠. 네, 그거 이거에 아까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시잖아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제 말씀하세요. 이거는 이거예요. 지금 강원도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그리고 상주 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120만 이하로 떨어질 위험이 차해서 인구를 상주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경기도를 통과해서 강원도로 가는 교통이 너무나 병목 현상이 심해서 이것이 지금처럼 국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양평과 서울 간의 고속도로를 만들자는 것이 국가에서도 계획이 없었고요. 강원도에서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 선을 긋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 말씀하셨듯이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좀 잘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여기 김건희 여사 땅이 가족입니다. 여사 땅도 아니고 여기에 지금 강산면 분기점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는 빠지는 도로라는 거 진입로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바로 200m 에 밑에 남양평 IC가 있고요. 남양평 IC가 있습니다. 200m 거리죠. 네, 맞아요. 고속도로에서 200m는 몇 맞습니다. 초예요? 맞아요. 여기가 왜 있냐면 이건 이렇게 가는 도로예요.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가야 아니, 되는데 위원님, 그래서 밑으로 여기서 간다 하더라도요 200m면 몇 초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근데 그것이 자,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위로 해서 산을 뚫어서 터널로 공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인터체인지로 연결을 하게 그랬는데 이것이 인구 효과가 없고 교통 분산 효과가 없는 것이 바로 그 베네핏 앤 코스트에서 나온 거예요. 경제성이 없다 이 말씀. 그렇죠. 그래서 인구가 많은 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바로 인터체인지로 빠져나가야만 양평군청이 연결이 됩니다. 여기가 바로 강원도에서 그렇게 원하는 양평 공흥지구입니다. 경기도에서. 네,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김진태 지사가 하도 이 도로를 예. 원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시다시피 인구가 많은 쪽으로 그리고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예. 고속도로를 신설을 해서 그 수도권의 동북 지역과 강원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바로 남 양평 인터체인지로 연결을 해서 양평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것이 120억이 들어도 더 말씀 좀 놓다. 드려도 될까요? 얘기했고요. 또 하나. 알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 짧게 좀 제가 드릴게요. 아까 예. 그 나들목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기점하고의 차이인데 제가 왜 이 문제가 생겼냐 아, 이랬더니 제이씨 아이씨는 다 아세요 네, 이미. 알죠.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냐 하고 물어봤어요 부동산 회사한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동산 회사한테 기자들이 종점이라는 표현을 잘못 썼다. 종점이라고 쓰니까 거기서 내려서 차가 내려갖고 놀고 끝난다. 유락하고 무슨 호텔을 만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이 분기점이다. 분기점은 차가 돌아서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돼서 나가는 지역이다. 알겠습니다. 어느 땅 소유자가 예. 자기 땅 위에 교각이 세워져서 전혀 쓸모없는 땅으로 더더구나 알겠습니다. 선산을 옮기고 싶으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경 부대변인은 선산이 있는 곳에 그 JC에 교각이 알겠어요. 세워지는 걸 원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선산 없어서 원하세요? 말씀드릴 수 없고 땅이 없네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있으면 자, 원하세요? 볼게요. 지금 말씀 주셨던 네. 것이 인구가 많다. 그래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왜 정권 교체 다음에 왜 이게 이후에 3개월 만에 갑자기 경제성이 이렇게 바뀝니까? 그게- 그리고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 국토부에서 양평군에 그것도 직접 찾아가서 이걸 얘기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예타도 다 끝났는데 왜 찾아가서 얘기합니까? 예타 끝난- 그런데 왜 이상하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왜 거기 다 붙어 있습니까? 그것도 7,000평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00평 넘는 땅이 왜 거기 붙어 있습니까? 거기는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요. 자꾸 제이씨라고 말씀 주시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제이씨면 뭐합니까? 남양평 IC하고 200m 거리예요. 일부러 거기다 한 아니 거니까 200m 거리 바로 옆에 있잖아요. 바로 나가는데 몇 초 걸립니다. 5초도 안 걸려요. 그럼 어디다가 근데 아니라고 어디다 무슨 놔야 얘기를 돼요? 처음부터 아니 얘기했잖아요. 위원님. 위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은 이미 예. 양평 JC에는요 한마디로 노선이 3개가 이미 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최근에 5월달에 갑자기 급격하게 바뀐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빼보겠다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기존에 있는 것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안 듣는데요. 자, 이거는 처음부터 이랬습니다. 경제성을 따진다는 것은 경제성이요. 분명한 얘기예요. 10년간 따지다가 왜 갑자기 대통령 지금 바뀌고 양평 군수 바뀌고 3개월 만에 경제성이 왜 갑자기 바뀌어요?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 예. 강원도가 말씀하셨어요.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강원도가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서 강원도 아니고 경기도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경기도로 인구가 밀집이 돼서 아 인구 이게 밀집 지금 됐으니까 중부 내륙 고속도로 예. 수도권 제2순환선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 일단-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 인구들이 말씀해보세요. 늘어나게 예, 예. 만드는 것이 예. 목표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알겠습니다. 그쪽이 전부 다 국도로만 해결할 수 없고 순환도로만 해결할 수 없을 예. 정도로 경기도에 인구가 집중하고 있고 예. 교통이 지금 최근 10년 동안 급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기존 10년간 도로와의 급증해서 박근혜 연결성이 대통령 없는 거예요. 바뀌자마자 자, 3개월 만에 제가 지금 하도 국점을 말을 안 바꾸는 하니까 거죠. 교수님. 제가 이제 교수님. 조금 교수님 만약에 선산 있는 데에 예. JC 교각이 생기면 예. 그래서 선산을 옮겨야 된다면 그래서 정부에 수용된다면 찬성하시겠어요? 그 땅 그거- 가보셨어요? 교각 아니요. 몇도 아니에요. 그렇게 교각이 말씀하시면 아닙니다. 생겼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지 자, 마시고요. 저는 잠깐만요. 현장 가본 사람입니다. 제가요. 이제 이거 받아왔어요. 아, 현장 가고 말씀하세요. 약간 말도 안 되는 시간이 말씀하지 다 마시고. 돼가지고 한 민주당- 말씀만 네.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해찬 전 대표를 고소를 했어요.
지금 고소했거든요. 수사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수사에 들어가면 이거 지금 이런 논쟁 다 밝혀질 거 아닙니까? 자, 제가 그럼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뭐 정치 생명 걸으려고 막 협박을 해주셨는데 협박 안 언론 했어요? 보도 나온 것만 말씀을 협박 안 드렸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이거 네, 수사에서 정확하게 정말 했어요. 밝혀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상하지 그래서-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아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밝혀질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밝혀지도록 그래서 저는- 해야죠. 검찰이 똑바로 저는 제대로 민주당의 경찰과 검찰이 경찰과 그다음에 검찰이잖아요.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똑바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민주당의 생각을 합니다. 가짜 뉴스로 수산물 업자가 망하듯이 민주당의 가짜 뉴스로 지금 가짜 뉴스가 경기도와 뭔데요? 말씀해 지금 보세요. 이거 뭐 이게 무슨 가짜 뉴스? 김건희 제가 여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돈을 것 중에 수백억 법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짜 뉴스가 뭐가 있었습니까? 차가 나갑니까? 언론 보도 아닌 거 차가 나갑니까? 네, 200m 거리에 차 나갑니다. 네. 누가 어떤 인터체인지 바보가 통해서. 제이실 예. 차 나간다고 그리고 그래요? 자, 아이씨가 보세요. 200m 거리에 자, 있다고 보세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글로 차가 나가게 하려고 예. 200m 옆에서 도로라고 나가지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예. 아니라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2km도 아니고 20km도 아니고 200m 옆에서 차가 그거하고 상관이 나가는데 그걸 없다고 여태까지 설명을 아니 200m 했어요. 옆에서 차가 나가는데 왜 여태까지. 상관이 없어요? 예, 예. 이 예. 고속도로 이해 못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 도로를 자, 설명해드리는 이유를 자, 모르세요? 예. 자, 이해찬 의원 충분히 알고요. 얘기할게요. 저는 현장도 알겠습니다. 가봤습니다. 자, 이해찬 요거 얘기만 할게요. 예. 뭐 저기 뒤로 숨겨놓고 헤쳐먹은 대통령은 있어도 대놓고 해먹은 대통령은 없다? 이거 이해찬 우리 전 당에서 그렇게 대표가요? 얘기했죠. 네. 우리 전 당에서 모르겠어요. 못 들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고소 많이 대놓고- 하시잖아요. 그거 말고도. 대놓고 대통령이 해먹었다라고 할 정도면 대놓고 이거는- 해먹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잘못이죠. 이상하지 아니 않아요? 그건 민주당에서 가짜뉴스 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짜뉴스가 예. 뭐가 있어요? 민주당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주당만. 가짜뉴스가 뭐가 예. 있어요? 아니, 얘기해 이거 보세요. 가짜뉴스 예, 여태까지 잠깐만요. 얘기해도 예. 그 어쨌든 두 분 말씀은 이거는 알겠고요. 다 밝혀져요. 예, 이제 수사가 됐으니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발표가 될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경기도 들었습니다. 네, 강원도 감사합니다. 도민들만 고맙습니다. 불쌍하게 됐어요.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행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이경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